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7차 핵실험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의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역임했고요. 남북관계 또 군사문제 전문가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 감사합니다. 7차 핵실험 임박했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제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미국 국무부라든지 또 국제사회에서 특히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정찰 위성 등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북한이 모라토리움 파기를 선언하고 ICBM은 발사를 했고 이제 남은 것은 7차 핵실험입니다. 네, 네, 그런데 2018년 4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 쇼를 벌였다고 볼 수 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들이 쭉 포착이 됐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복구가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케이블 연결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험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네,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 완전히 100% 준비가 끝났는가, 그리고 또 그런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북한도 어느 시점에 그걸 해야 할지 지금 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정확한 시점을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임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갱도의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갱도라는 게 뭔지 하고요. 갱도 뭐 속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 건지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갱도가 4개가 있거든요. 네, 그 4개 강도 중에 갱도 중에서 북한이 이제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고 그동안 6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1차 실험을 1번 갱도에서 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2차에서 6차까지는 2번 갱도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갱도가 3번하고 4번 갱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깊은 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땅속 깊이 굴을 굴착을 하고 여러 개의 차단막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그 폭발력이 외부로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말하는 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굴인데요. 네, 이번에 유력하게 보이는 3번 갱도는 이게 들어가면서 갈라지는 가지갱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가지갱도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서 북한이 거기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네, 실험을 하게 되려면 그 안에 이제 그 실험할 탄두와 그다음에 계측 장비를 연결해서 이제 밖에서 그걸 컨트롤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런 모든 준비들이 지금 거의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IAEA라든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그 핵실험 일지를 쭉 보여드렸는데 1차 핵실험이 2006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6번이나 했고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또 했나 보다. 이건 뭐냐? 7번째는 뭐 6번째랑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7차 핵실험을 네.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는데 보통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과거에 핵을 개발했던 그 나라들이 핵실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6번 정도 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북한도 2017년 9월에 마지막 6번째 핵실험을 하고 나서 북한이 이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17년 11월에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 4월에 김정은이 이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도 필요가 없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을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더 네네.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예, 그런데 이제 벌써 2018년 이후에 4년이 됐거든요. 네, 북한이 그동안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네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전략핵, 다시 말해 위력이 높은 핵무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은 억제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력 제고, 김정은의 어떤 업적을 높이는 데는 유용하지만 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는 건 상당히 제한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작년 1월 달에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을 했고 이 전술핵 무기는 위력을 최대한 줄여서 네, 그다음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두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했고요. 예, 엊그저께 8발을 동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 모든 발사 단거리 미사일들의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죠. 네, 특히 최근에 4.25 열병식 기념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핵무기는 이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침탈된다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핵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네, 김정은이 직접 공언을 했어요. 네네. 따라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전술핵 무기를 실험하는 그런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네네. 북한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5가지의 이 국방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ICBM, 다탄두 ICBM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예. 말하면 탄두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기 위한 그런 탄두인데 그런 탄두의 핵 위력을 실험하기 위한 그런 필요들도 있거든요. 아, 따라서 이번에 하는 7차 핵실험은 과거에 6차례 했던 것과는 다르고 이 핵실험은 직접 우리와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네네. 미국도 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고 동맹국과 함께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듣고 보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저희가 이제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풍계리는 이쪽 그 동해안 쪽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영변 핵시설은 서해안 쪽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핵물질을 이쪽에서 영변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핵탄두를 가지고 가서 이쪽에서 폭발 시험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원자로에서 연료를 이제 연소를 시키고 나온 그 연료를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만드는 핵폭탄이 플루토늄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농축을 고농축을 해서 그 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탄을 우라늄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이 영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변에서 핵 물질을 추출하고 그걸 핵탄두로 만들어서 이제 그 핵실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경북도 풍계리, 다시 말하면 2,000고지가 넘는 그 고지군에서 깊이 갱도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하신다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문 박사님한테 몇 분까지 들을 수 있죠? PD? 네. 박사님 4분 남았거든요. 네. 네. 그 아까 이제 그 북한이 지난 어제 그제 8발 미사일 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 설명을 통해서. 우리 네. 이 한미 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8발 미사일을 대응 발사했는데 에이테킴스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에이테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북한의 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거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에이테킴스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약 300km인데 네, 동시에 여러 발을 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이 개발한 것이고요. 요격이 어렵고 신속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탄두의 그 다시 말하면 여러 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위력의 탄두들이 작은 탄두들이 다탄두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네. 축구장 3개 면적을 동시에 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북한은 35분 동안 8발을 4곳에서 발사했는데 네. 우리는 10여 분 만에 8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발사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휘 세력과 지원 세력을 짧은 시간에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 분명히 보여준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비례대응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대응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을 가지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한다, 추가 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미 국무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실질적인 대응력을 구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것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확장 억제 협의체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네. 그리고 그 신뢰성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네, 네. 연합연습의 실병, 전략자산의 전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한 그런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정말 이 원자력 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서 우리도 직접 핵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구비하고 핵 공유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미가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네. 한미 정상이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정상 간의 성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번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직접 명시를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